이번 주 초 다리오와 엔스로픽 팀은 완전히 일단 믿어보세요식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토스였습니다. 너무 강력하고 너무 뛰어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풀리면 경제와 공공안전, 국가안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또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전개 같죠? 어떤 사람들은 미토스라는 상자 속 새로운 신 때문에 사이버 보안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 성능의 모델이 보안에 끼칠 영향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바운 출시 수순을 반복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부터 겁주고 나중엔 간단한 투도 앱도 못 짜는 모델을 조용히 내놓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걸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선 이게 약간 즐거운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 맞는 대신 여러분은 목장 일꾼이 돼야 하고 저는 알 낳는 닭들의 유전자 페이로드를 넣으려면 칠면조 정액을 어떻게 모으는지 강좌를 찍어야 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미토스를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로데이는 막을 만큼 빨리, 공급망 공격은 피할 만큼 천천히 업데이트하는 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코드 리포트입니다. 저는 이제 좀 지쳤습니다.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꼭 집단 광기가 따라오거든요. 예전엔 미드저니가 인간 예술을 끝낼 거라더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죠. GPT-4는 어떤 서브레딧에서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만들었고요. 이제 미토스는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은 사람에게 처음 느껴보는 실존적 불안을 안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엔스로픽의 내부 테스트 결과 때문입니다. 미토스가 사실상 제로데이 자판기였다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퍼프엠팩의 16년 동안 숨어있던 취약점도 찾아냈습니다. 공격자가 악성 영상 파일로 디코더를 속여 허용된 메모리 바깥에 몇 바이트를 쓰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이 크래시 나거나 주변 데이터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오픈BSD에서 27년 묵은 버그도 찾아냈습니다. 원격 공격자가 널 포인터 쓰기를 유발해서 TCP로 닿는 오픈BSD 머신을 즉시 다운시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브라우저 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버그 몇 개를 잇따라 공략해서 악성 웹페이지가 브라우저 샌드박스를 탈출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웹사이트 간 데이터까지 훔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운영체제 커널에 직접 쓸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웹페이지를 여는 순간 공격자가 기기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는 이겁니다. 리눅스 커널 버그 하나를 찾아서 옆 메모리 페이지에 비트 하나만 뒤집었는데 그게 패스워드 실행 파일을 쓰기 가능한 파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덮어써서 시스템의 루트 권한까지 가져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찾은 버그 수가 제 인생 전체에서 찾은 버그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연준 의장 제롬 머니 프린터 파월은 미토스가 만들 수 있는 보안 위험을 경고하려고 은행 최고 경영자들과 긴급 회의를 잡았습니다. 하우스 하코넨에서 영감을 받은 듯 스파이스를 움켜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글래스윈입니다. 엔스로픽에 큰돈을 내는 회사들을 끌어모으는 프로젝트죠. 미토스 접근권으로 핵심 소프트웨어를 지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같은 기본 설정 NPC에게 미토스를 쥐어주는 건 너무 위험하지만 수조 달러짜리 기업 열몇 곳과 은행 하나에 맡기는 건 괜찮다는 거죠. 엔스로픽의 계획은 다른 누군가가 이 정도 모델을 만들기 전에 전 세계 소프트웨어를 빨리 패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AI가 저질 생성형 AI 영상 띄우기를 그만둔 만큼 시니스터 샘말대로라면 그런 모델이 나오는 날도 아마 정말 머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모두가 미토스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엔스로픽은 2월 24일부터 미토스를 내부에서 써왔다고 하는데 그 뒤로 클로드 코드 소스 코드가 유출됐고 미토스 존재를 보여주는 문서도 새어나왔고 API 안정성도 꽤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토스가 이런 익스플로이트를 찾은 건지 조금 수상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오픈BSD 취약점은 코드베이스 전체에 병렬 에이전트 1000개를 돌려서 찾았고 컴퓨터 비용만 거의 $20,000가 들었다고 합니다. 오버스나 GP로도 비슷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 미토스만 특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파이어폭스 쪽 수치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미토스가 파이어폭스에서 동작하는 익스플로이트 작성 성공률 84%를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오퍼스 4.6의 1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실제 파이어폭스 기준이 아닙니다. 프로세스 샌드박스와 다른 완화 장치를 꺼둔 스파이더몽키 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미토스가 세상을 끝장낼까요? 제 생각엔 거의 아닙니다. 그래도 미토스가 엔스로픽의 플래그십인 오퍼스 4.6보다 한 단계 올라선 모델인 건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클럽인데 우리는 거기 없으니까요. 대신 오늘 당장 직접 써볼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찾는다면 오늘 영상 스폰서인 브라우저 베이스를 확인해보세요.
브라우저 베이스는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하는 서비스입니다. API 키 하나만 있으면 에이전트가 클라우드 브라우저와 웹 검색, 그리고 실제 사람처럼 웹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 작성이나 비정형 데이터 추출처럼 더 복잡한 작업도 에이전트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브라우저 에이전트용 인기 오픈소스 SDK 스테이지엔드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또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협력해 새 오픈소스 프로토콜도 만들었습니다. 웹보도도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에이전트가 사람인 척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요청임을 증명하고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러버블, 램프 같은 팀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이걸로 수천 개의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도 아래 링크로 무료로 써볼 수 있습니다. 이상 코드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